무조건 옳은 말만 늘어나봤자 소용이 없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론과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감정이 이길 때가 많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로봇이 아닌 이상 늘 이론적인 판단을 내리기란 어렵다.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이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옳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다. 왜 그런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적이 있지 않은가? 내 기분도 모르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반발심만 키우는 꼴이 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예전에 항상 올바른 말만 하겠다는 집착에 떠밀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무조건 강요한 적이 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쌓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으니 이래라 저래라 남에게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좋은 리더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나 자신도 매사를 논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는데 낮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나면 도무지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날만큼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입 바른 소리만으로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을 움직이려면 옳은 말만 해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어야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뢰관계가 없으면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먼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그런 다음 상대방의 마음이 한 소리, 다시 말해 감정에 귀를 기울이자. 무조건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질문으로 대화 기회를 늘리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타인을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내 생각은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옳다는 결론을 내려도 감정적으로도 옳았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옳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꽁꽁 숨겨두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자. 행동력이 강한 사람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이거 알아? 라고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다. 만약 그것을 잘 모를 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게 뭔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하며 솔직히 대답한다. 그게 뭔지 몰라도 일단 안다고 대답하고는 나중에 몰래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는 것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쫓아가기 힘들어질 뿐더러 나중에는 더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업무를 진행할 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신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진다. 그래서는 당연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중에 찾아보겠다고 해놓고 결국 그냥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면 바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예전에는 꽤나 아는 척을 했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원 졸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변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 있었던 탓이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얼렁뚱땅 상황을 모면하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못해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생각해도 쫓기듯 일하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만다. 일을 하다 보면 남에게 받은 의뢰나 지시가 불완전할 때도 있고 막연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즉시 의뢰인에게 묻지 않고 나중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를 쥐어짜느라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결국 뒷전으로 미루게 되니 좋을 일이 하나 없다.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물어봤으면 의문점이 깔끔하게 사라질 텐데 말이다. 의문점이 생긴 시점에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질문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이 상태를 해소하기만 해도
의견을 더 깊게 나눌 수 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셈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때 했던 내 행동이 정말 아쉬웠다. 그 후로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바로 말하고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하자고 말이다. 함부로 아는 척을 하지 말자. 모르는 것은 절대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일을 진행하거나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때그때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가장 현명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변화할 수 있는 자다. 진화론의 핵심을 이루는 이 문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말해준다. 이 짧은 문장은 단지 생명의 유지만이 아니라 우월한 존재로서 지구상에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틀을 깨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은 끝없이 변화한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온갖 종류의 가치관이 출몰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축에만 맞춰 살려고 하다가는 언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지 모른다. 너무도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면서 단지 하나의 생각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세상의 전제 조건이 하루하루 엄청나게 바뀌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무모한 노력만 거듭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행동력이 강한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항상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행동 지침을 바꾼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심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재빨리 몸을 돌려 궤도를 수정한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충고를 받아들여 빛의 강약과 온도, 감정의 변화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언제든 재빨리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여기까지 악착같이 왔는데 어떡해?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쓰자. 행동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손절을 잘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도 있듯이 유연성이 중요하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며 고집을 부리지 말자. 자신의 축을 상황에 맞춰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생존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변신에 강한 사람이 되자. 모험의 순간이 오면 과감하게 도전하자. 가치관이 다양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면서 무엇이 최선의 결단인지 생각할 줄 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내가 아직 성공을 맛보지 못했으니 먼저 성공한 사람에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 행동하는 사람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를 충실히 실천한다. 그래서 잘 되는지 판단하고 검증하여 개선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자신만의 개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나 아티스트도 처음에는 선배들을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을 모방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뛰어난 창작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감독이다. 젊은 시절에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대부라 불리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 밑에서 일하며 그의 생각이나 행동, 말투, 심지어 글씨까지 철저히 따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름의 애니메이션 영화 철학을 터득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나중에 스승으로부터 진짜 최고라는 인정을 받는 거인이 될 수 있었다. 해본 적도 없는 것을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잘 될 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타인의 것들을 잘 살피고 배운 다음에 자신의 틀을 다지는 일이 아닐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개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앞서간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는다. 그렇게 성공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기존의 틀을 깨고 나아가 독창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개성을 고집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만의 길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손해냐 이익이냐의 감정으로만 사물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동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손익 감정 대신 미래의 내 발걸음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손익 감정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걸 하면 내가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움직인다. 이를테면 앞으로 성장할 주식이 있어도 진짜 성장하기 전에는 사지 않고 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주식이 성장하기 전에 미리 산다. 다시 말해 불확실한 단계에서 구입을 한다.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개미에게 확실한 단계는 이미 대형 투자자들이 큰 돈을 챙기고 시장을 떠난 뒤이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잘 될 게 뻔한 프로젝트는 가치가 떨어진다. 잘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갈림길에 있는 프로젝트를 맡아 있는 힘을 쥐어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진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행동하는 사람은 일단 재미와 성취감이 느껴지는 일에 도전한다. 도전 과정에서 비록 잘 되지 않아도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고 믿는 것이다. 실패해서 수모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력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은 자극을 했을 때 점점 단련된다.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간단히 꺾이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행동하는 동안 성공하기 위한 법칙을 세우면서 감각이 길러지면 점점 잘 되는 것이다. 행동이 곧 성장이다. 직장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양지 바른 길만을 쭉쭉 뻗어가는 사람이 있다. 남들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 고군분투할 때 그는 부장과 주말에 골프를 친다며 낄낄거린다. 문제는 이렇게 아부에 능하고 눈앞의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윗사람은 언젠가는 바뀌게 마련이고 주변의 상황 또한 끝없이 변화하기에 매번 거기에 편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손익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 결과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가가 중요하다. 손익만을 따지다 보면 위험이 걱정되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처음부터 승리가 보장된 게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익을 따지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손익을 따지지 않고 움직였을 때 당신의 행동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작은 일을 겹겹이 쌓는 것이 어마어마한 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가 남긴 말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다. 이 말은 2004년 그가 메이저리그 1년 안타 기록을 깼을 때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목표를 세우고 꿈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린아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을 것이다. 확실히 꿈이나 목표를 가지는 것은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자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꿈이나 목표를 억지로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꿈이나 목표를 가지려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왠지 꿈이나 목표가 없으면 공중에 붕 떠서 홀로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미국의 심리학 연구에서 새해에 세운 목표 중 80%는 2월 이전에 소멸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이유는 진짜 세우고 싶어서 세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왠지 목표를 꼭 세워야만 할 것 같아서 좋아, 올해는 목표를 10개 세워보자 하고 선언하며 억지로 목표를 세워봤자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는다. 꼭 해내겠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 순서가 맞는 게 아닐까. 꿈이나 목표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이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도 그랬다. 처음부터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지는 않았다. 일단 유학을 하고 싶어서 영국으로 뛰어들었고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그랬더니 멋진 은사님과 환경을 만날 수 있었고 어느새 진학을 할 수 있었다. 억지로 꿈이나 목표를 가지지 않아도 좋다. 꿈이나 목표를 찾지 못하겠으면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 행동을 하면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